방금 소개받은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의 교수입니다. 역시 황도수 교수님 글이나 어디 세미나 가서 이렇게 발제하시는 거 보면 제가 느끼는 거지만 핵심을 정확하게 지금 참 과중들을 휘어잡는 그 설득력 있는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또 이것을 또 새로운 시각에서 특히 공법학자가 지적하는 그 부분을 보면서 제가 제목을 대장동 부패 설계가 바로 배임 행위다라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정말 오늘 핵심을 송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제문에 있는 70%를 회수하면 잘한 사업이고 50%를 회수하면 배임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 사업의 수익을 배분한 것 자체가 배임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덧붙여서 저는 이렇게 토론의 우선 결론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장동 사건 수사를 더해야 이재명을 배임죄로 기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바로 기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그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언론도 그렇고 자꾸 이 수사 꼬리를 잘랐다, 윗선 수사가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이 진실이 더 밝혀지면 좋겠지만 더 수사가 안 되면 그러면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배임죄는 기소할 수 없는 것이냐,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없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론도 상당히 이 부분을 참 주의해서 다뤄야 되겠다. 미리부터 수사가 안 된, 더 이상의 수사가 안 되면 기소가 될 수 없다는 식의 프레임에 말려들면 안 되겠다. 현재까지의 수사에서 나타난 사실관계, 그리고 오늘 황도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공익사업의 핵심인 수익이 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또 수익이 나도 그것은 공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적으로 배분되게 하는 그 설계 그 자체가 이미 그때 이것이 배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저는 이제 토론을 통해서 그동안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본인이 했던 설계 자체가 배임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제가 초점을 좀 맞춰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우리가 반관반민이죠. 반관반민.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굳이 성남 도계공이 100%의 지분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도 되는데 50%의 지분을 민간에 줬느냐. 그 반관반민의 설계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그것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이 공공개발이라고 하는 용어가 갖고 있는 기만성,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공영, 공공개발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건에서의 공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사기성이 짙은 속임수입니다. 실제로는 반관, 반민 개발이고, 그 중에서 여기서 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 본인이 무슨 토건 세력 어쩌고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 그 사람들, 소위 김만배, 남욱부 이런 사람들, 꾼들이죠. 어떻게 보면 꾼들은 맞습니다. 그리고 생선 가게에 비하면 그 생선 가게를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고양이들과 도둑 고양이들 같은 거죠. 그 도둑 고양이들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둑 고양이들과 한패인 관 이게 합작해서 만든 것이 이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행이고 그것이 이제 쭉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교수님께서 우리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 중에 수익도 있지만 저는 여기 이익을 반드시 경제적 수익에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정인의 어떤 치적 선전, 정치적 치적 성장과 같은 이런 정치적이 당연히 그 이익에 포함되는 것이죠. 대장동 설계자임을 자임하는 이재명 후보는 생선을 물어간 고양이들한테 핑계를 댑니다. 그렇지만 사실 모든 고양이가 생선을 다 굽질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만들어놨던 설계 도면에 고양이들을 위한 방이 있었습니다. 오늘 발제문에서는 이 방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도시개발법상의 공익의 취지에 반하는 그 자체가 배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고양이들이 들어가는 방이 있고 생선 창고 사이에 통로가 개방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그 통로가 문제가 있으니까 실무자들은 거기에다가 문을 만들어서 고양이들이 출입 못하게 하도록 해야 된다. 이랬는데 뺨까지 맞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뺨까지 맞은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비극적인 선택까지 빚어졌는데, 이것을 이재명 후보 본인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왜 7시간 만에 사라지고 삭제된 것이 결제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또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정확한 언론에 보도된 국감에서 말한 그 사람의 그 워딩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도 결국 추가이익 환수 삭제니 받아들이지 않는 그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그 고양이들에게 생선을 주겠다고 하는 의도, 적어도 이것이 없으면 고양이들이 생선을 물어갈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거죠. 우리가 법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미필적 고의라고 부릅니다. 이거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배임죄는 당연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배임이 성립이 됩니다. 만약에 제대로 문짝을 닫았다, 그러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뒀다 그러면 적어도 배당에 관해서는 저희가 계산해 볼 때 도개공이 한 5,365억 원, 우선적으로 받아간 1,822억 원에 더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추가 참여해서 배당받았을 3,543억, 이거 합해서 한 5,365억이 도개공의 몫이 되어야 됐고, 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그러면 한 497억 정도 받는 것이 맞다. 근데 우리 황 교수님께서 새로운 시각으로 그것도 사실은 돌아가는 게 아니다. 적정한 보수 이런 걸로 한다 그러면 연간 한 10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그것은 정확한 그 해석이라고 보고요. 저희도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497억이 아니라 정말 보수를 중심으로 해서 계산을 다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최소한 이렇게 3,543억을 민간인에 털어놓고, 여기에는 지금 화천대유가 수익계약으로 받아가서 개발해서 얻은 이건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다 그러면 지금 한 8천억 이상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검찰이 유동규, 김만배, 남욱 이렇게 이제 기소를 했는데, 그러면서 공무장에 보면 이 전리품을 이제 나눠먹기로 약속을 했다. 근데 국민들은 과연 그러면 이 전리품이 가능하도록 한 설계한 1등 공신에 대해서는 이게 도대체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무런 그게 없었을까? 왜 검찰은 그것을 수사하지 않는가? 이제 국민들은 당연히 그걸 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특검 얘기도 나오는 것입니다만, 저는 당연히 특검도 해야 되고 실체 진실을 밝혀야 되겠지만, 정말 수사기관이 그걸 안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검찰은 공소장을 쓸 수 있다. 이재명 후보를 전 성남시장에 대해서 기소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검찰이 말하는 그 정책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게 무슨 정책 판단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배임죄에 있어서의 그 정책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서 사건들이 많고, 거기에 관해서 미국에서 전개된 소위 말하는 경영 판단의 법리가 들어와서 일종의 방어 논리로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미국에서 인정되는 경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것이 받아들여지려고 그러면 당사자가 그 판단의 대상에 관해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무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은 본인이 이것을 정치적 치적으로 내세우는, 적어도 돈 문제를 떠나서도 일단 본인이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가 않은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경영 판단이 되려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적절한 것이었고 합리적이라고 통상 믿을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대장동 개발에 관해서는 이것이 리스크가 거의 없는, 정말 인허가 것만 보장이 되면 리스크가 전혀 없는 황금알을 낳는 곳으로 다 알려져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경영 판단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판단이 조직에 대해서 최상의 이익이라고 되는 것이라고 믿는 과정에 주의 의무를 다했어야 됩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죠. 여기 보면 그 화천대유와 천화동 7개사가 그렇게 막대한 배당 이익을 챙겨가는 데는 좀 전문적인 용어로 그 우선주 중에서도 비참가적 우선주라고 하는 것을 발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기술적으로 이것은 아는 사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 받아가되 뒤에 얼마 남았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참가하지 못한 스스로 출구를 막아버린 것이죠. 스스로 숟가락을 던져버리는 그런 식의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게 이제 문제인데 충분히 지위문을 다한 게 아니죠. 적어도 통상적으로 이런 거랑 당연히 뒤에 얼마가 남을지 모르기 때문에 밑자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다음에 숟가락을 들고 또 들어가서 자녀 이익에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항상 남겨뒀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미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게는 미필적 고의한, 적어도 미필적 고의한 배임은 충분히 인정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이 정책 판단을 이유로 해서 아예 기소를 안 했을 뿐더러 뭐 그 관련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가서 수사를 받는데 관련돼서 하나도 뭐 질문도 안 하더라 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어떤 그 얘기가 나올까봐 두려워하는 듯한 그런 검찰의 모습. 자, 정책 판단이라고 하는, 경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호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피고인의 변호인이 가서 얘기하는 것이고 판사가 판단을 하는 것이지 검찰이 변호인입니까? 검찰이 알아서 깁니까? 이것은 명백히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할 것이고 지금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충분히 기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않은 것 자체가 지금 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장동 부패의 설계 문제는 사실 성남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온 나라의 문제고 지금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그 대통령 후보가 스스로 자기 대통령 되면 대장동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그 인허가권을 사적으로 출제해서 발전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익을 창출해서 소수에게 나눠주는 이런 모델을 대통령이 돼서 전국에 시행하겠다?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현재 드러난 이 사실만 가지고도 바로 배임죄로 기소를 해야 되고 특검 빨리 해야 되는데 저는 특검에서 뭐 본인 분명히 뭐 묵비권 조사하고 중요한 참고인들 지금 운명을 달리한 분들도 계시고 해서 수사의 난항을 겪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과 무관하게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팩트에 기초해서 법리만 정확하게 평가만 달리한다 그러면 바로 이 대장동 설계자에 대해서 배임죄로 단정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